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핵과 방사능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운명에 관한 가장 뜨거운 이야기. 불타는 지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사능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건강검진을 할 때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그런 거를 또 엄마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아이들 다쳤을 때 CT를 또 이렇게 찍으러 가니까.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10W로 얘기하면 한 번 찍을 때 3에서 5mm 10W,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에 조금 높아요. 그래서 7에서 한 12mm 10W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찍고 있는 펫이라고 하는 CT가 있거든요. 펫 CT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mm 10W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는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사의 지도하에 찍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사선은 종류가 한 6, 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나 CT에서 나오는 그 방사선은 감마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와 충돌을 하는데 이 세포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방사선이 외부에서 우리 몸에 충돌을 해가지고 통과할 때 이것을 대개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은 항상 하루에도 몇억 개씩 분열을 하거든요.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열하는 시간이 보통 한 14시간, 15시간 걸린다 그래요. 완결이 될 때까지는. 근데 그때 2번 방사선에 쪼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심각하다, 위험해진다. 그래서 DNA가 그때 두 가닥이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럽 방사선 리스크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친구는 CT를 찍고 온 날 조금 불안하다고 아이 이제 수유를 하는 아이였는데 수유도 안 하고 그 엄마도 하루 정도는 친정에 갔다 오더라고요. 아이랑 떨어져 있으려고. 그것도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타당성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방사선의 종류가 CT는 완벽하게 감마선이기 때문에 몸을 통과해서 나가버려서 몸 속에 말하자면 방사능이 우리가 배출되는 이런 경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일단 직접 쪼일 때 그때가 위험한 거죠. 재작년에 라돈 침대 한참 난리였고 또 아파트도 그래서 사람들마다 라돈 측정기를 자기가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 라돈은 키리 부인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된 그 물질이거든요. 그 라돈 때문에 발견하게 된 건데 결국은 키리 부인이 이 라돈에 피폭이 돼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냥 쪼이게 되면 위험한 거고 아무리 천연 방사선이라도 그것을 누적해서 많은 양을 쪼이면 위험한 거라서 절대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돈 침대가 이게 안전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매일 라돈에 쪼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아까 그 CT와는 다르게 알파선이거든요. 이 알파선은 방사선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말하자면 방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피폭이 있고 외부 피폭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그 외부 피폭은 이제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밖에 있는 거죠. 몸 밖에. 그래서 몸을 향해서 날아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통과하는 거는 감마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마선이 문제가 됩니다. 내부 피폭에서는. 내부 피폭은 호흡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체 내부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서 이 인체 어떤 그 조직과 결합을 하거나 거기에 축적이 돼 가지고 그 지점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올 때, 방사선이 계속 나올 때 그것을 내부 피폭이라고 하고요. 몸 안쪽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의 내부 피폭이고요. 외부 피폭이라는 건 몸 밖에서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외부 피폭인 것이죠. 그럼 내부 피폭이랑 외부 피폭 뭐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세포 주변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고요. 외부 피폭은 몸 밖에서 방사선에 우리가 쪼였을 때 외부 피폭이라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우리 피부를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밖에 있는 한 우리 몸 안에 어떤 장기가 망가지는 일은 없죠. 감마선만이 몸을 통과하니까 감마선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특히 알파선이나 베타선은 한 번에 그 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가장 기본 단위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를 떨궈내는 거거든요. 방사선이. 이게 수만 개를 떨궈냅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자를 수만 개를 떨궈내는 과정에서 DNA의 사슬이 끊어지고 두 가닥이 다 끊어지면 수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가진 상태로 계속해서 세포가 재생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몸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암이나 혹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나타났지만 그냥 굉장히 조금만 일을 해도 피곤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그 히다 슌타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브라브라병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그 브라브라라고 하는 일본 말이 빈둥빈둥 거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조금 움직이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막 나른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해 하면서 또 누워 있고 되고. 근데 무슨 검사를 해보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혈액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뭐 움직이면 너무 피곤해하고 하니까 좀 완전히 빈둥거린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빈둥 거린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방사선의 내부 피폭 때문에 발생한 병이었다고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 피폭은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영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부 피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 무서운 이야기네요. 이게 먹는 것도 지금 우리가 되게 고민이 많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음식 속에 들어있는 네. 뭐 방사능, 특히 수입 식품이라든가 그 식품에 들어있는 방사능 그거의 뭐 기준치랄까 그런 게 네. 있나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그 낮은 기준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일본이 그 식품의 그 방사능 규제치를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100베크렐입니다.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그러니까 어떤 바나나가 아까 있다 그러면 바나나의 1kg당 100베크렐 미만이어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베크렐이라는 이제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생소한 단위인데 이게 이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방사선이 몇 번 나오는가 하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베크렐이다 그러면 1초에 100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쫙. 그래서 이 100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안전한 기준이라고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1kg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1년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소비를 하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하고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만 검사를 합니다. 근데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그 두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는 검사할 수가 없어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네.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기준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그런 그 함유에 대해서 그 뭐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 보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100g 미만이 기준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99.9는 괜찮고 뭐 100은 안 되고 이거 네. 되게 예, 되게 아닙니다. 그런 건 그쵸. 아니죠. 예, 이게 고 양만 들어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양을 넘어설 때 근데 그것을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 물질을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방밖에 없어요. 가급적 방사선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 또 그런 우려가 있는 식품은 안 먹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